i4 M50은 그냥 고속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GT카예요. 근데 얘는 스포츠카예요. 스프린터예요. 정말 빠르게 달려나가는 단거리 선수예요. 제가 지금 그냥 한번 밟아볼게요. 이야, 모터가 회전하는 RPM 소리잖아요. 이게 진짜지. i4 M50과 EV6 GT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구입할 거냐? 그러면 EV6 GT 구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군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이거는 한국 역사상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진짜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은 기아 EV6 GT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330마력짜리가 아니라 무려 585마력의 차량입니다. 아이고, 이거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입고 있는 이 티 있잖아요, 요게 요넥스와 기아에서 합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바람막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앞쪽에 3.5초라고 하는 상징적인 제로백의 숫자와 여기 EV6 그리고 여기는 요넥스 그래서 이 두 합작품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한번 오늘 기아 EV6 GT의 리뷰를 나가볼 건데,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BMW i4 M50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EV6 GT 같은 이런 차량들은 딱 보면 그냥 스포츠카예요. 지향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얘는 편안함 같은 거 개나 줘버리고 그냥 졸라 빠르고 졸라 트랙션 컨트롤 좋고 지가 랩타임을 빨리 찍을 수 있게 후발 가속력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힘을 보여주면서 진짜 엄청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고 그냥 따라와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달려나가면 와 트랙션 잡는 거 봐, 미쳤다 얘 진짜. 와 브레이크. 우와 795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전기 슈퍼카임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차량의 지향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EV6 GT를 타고 나가면서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굳이 이 두 차량을 이렇게 양옆에 놓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 두 차량이 상당히 비슷한 마력과 파워와 지향성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 다르죠. 얘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전기 슈퍼카, 얘는 eGMP 플랫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자랑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슈퍼 전기차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있고, 두 개의 편익성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기아 EV6 GT의 리뷰를 찍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이 두 차량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여기다 놔두고 갈 거예요. EV6 GT를 타고 바로 지금 출발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여러분들께 한번 EV6 GT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정말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코리안 슈퍼 전기 스프린터 전기 슈퍼카 기아에서 나온 EV6 GT,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을 정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i4 M50이 만약에 나오기 전에 이 차량이 출시가 됐다면은 저는 아마 거의 100% 이거 샀을 거예요. 가용거리도 뭐 물론 중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장거리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EV6 GT가 377.1km 였나? 그 정도의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가용거리의 기록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훗발 가속력을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잘 튀어나가고 끝판까지 갔을 때도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는지를 살짝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용거리와는 좀 다르게 전기 펀카로서의 거의 뭐 최상위 포식자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SC 켜야지. ESC 켜고, 일단 제가 오늘은 GT 모드부터 에코 모드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서 하나하나씩 요목조목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i4 M50을 자꾸 이렇게 들먹여서 코리안 K 슈퍼카에 자꾸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원이 비슷하고요.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둘 다 빠른 가속감을 갖고 있고, 댐퍼의 능력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성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또 염두를 해두고 만든 두 차량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부분만으로 봤을 때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만, 이상하게 모델 3 퍼포먼스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들 중에서 이 정도로 본격적으로 좀 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BMW i4 M50과 지금 타고 있는 기아 EV6 GT와 두 차량 간의 한번 비교 우위 혹은 장단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둘 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은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익스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두 차량에 대해서는 인익스테리어 리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 EV6 GT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아 EV6와 다를 게 없어요. 실내도 지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토글형, 모듈형 공조장치와 단축키, 미디어 컨트롤러 버튼,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박스가 여기 앞에 들어가 있고, 이 앞쪽에 플로팅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센터 패시아, 다이얼로 만들어져 있는 기어 노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만 좀 다른 점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일단 버킷 시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통풍 시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스티어링 휠이 아주 멋지죠.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라임 스티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차콜 색깔의 스티어링 휠에다가 라임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스티치를 딱 만들어 놓고,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오른쪽에는 GT 버튼. 이거 약간 BMW M 시리즈들 보면은요, M1, M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축키를 넣어놓은 것처럼 얘도 GT 버튼을 누르면 GT로도 되고요. 그리고 GT 말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 가면은 모터의 스포츠성, 스티어링의 스포츠성, 서스펜션의 스포츠성, ELSD를 스포티하게 돌아 나갈 건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스포티하게 할 건지, 꺼버릴 건지, 노멀하게 갈 건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저 마음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 GT 버튼 안에다가 단축키로 넣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테리어에서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익스테리어는 그냥 GT 라인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소 하나가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로 형태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 GT 라인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GT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세로로 막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익스테리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얘가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차량이냐, 보여지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EV6, 저는 어스를 타고 있지만 어스와 GT 라인과 GT를 툭툭툭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보면은 그냥 같은 차가 세 대 서 있구나 라고 그냥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GT 라인에서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하단의 디테일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싹싹 바꾸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약간 BMW에서의 M 스포트 패키지 같은 느낌을 준다면, 얘는 이제 퓨어 M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그 범퍼 형상을 갖고 있지만 디테일도 완전히 GT에 맞게 아주 그냥 딱 차등을 둬가지고 디자인을 했고요. 실내는 정말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장단점에서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네요 지금도. 동력 성능과 브레이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가요, 일단 동력 성능이 585마력에 740Nm 정도의 토크를 갖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GT 모드라고 되어 있을 때만 그런 풀파워를 발휘를 하고, 일반적으로 에코 모드로 돌아다녔을 때 노멀 혹은 스포트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GT 라인에 비슷할 정도의 파워를 보여줘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놔두면요, 그냥 힘이 후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노멀로 가면 아주 살짝 힘이 붙는, 지금 왜냐면 엑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스포트로 바꾸면 또 약간 파워가, 토크가 느껴지고, 여기서 또 GT를 또 누르면 정말 확 달라져요. 근데 정말 여기서 가변 댐퍼의 값이 예전에 우리나라 차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극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잘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코리안 슈퍼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진심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심지어 얘는 에코 모드로 달려도 서스펜션의 이런 세팅, 댐퍼의 느낌 같은 것들, 차체의 거동성 받아주는 느낌이 일반 차량의 약간 노멀보다도 조금 더 단단합니다. 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노멀로 딱 바꾸고 이제 이렇게 달려나가면, 이제부터는 거의 그냥 일반 차량의 스포츠 모드나 다름이 없어요. 스포츠예요, 스포츠 진짜로. 자, 근데 여기서 스포츠로 딱 바꾸잖아요. 와, 파워가 엄청납니다. 일단은 아쉬울 거는 정말 1도 없고요, 너무나 잘 나가는 이런 느낌, 진짜 잘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GT 모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댐퍼가 꽉 잡는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거의 바닥을 노면을 놓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타다다다닥 이런 느낌이 아예 없어져요. 그냥 바닥에 쫙 돌덩이처럼 그냥 쫙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딱 나면서 ESC가 꺼집니다. 일단 1단계 ESC가 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토크감이 느껴지는데 우와 와 진짜 대단해. 물론 저는 이제 여러 전기 슈퍼카에 가까운 초반 토크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미쳐버리겠는데? 막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파워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i4 M50보다도 배터리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비슷한 정도의 토크와 파워를 보여줍니다. 네, 요런 느낌. 매우 훌륭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델3 퍼포먼스나 i4 M50보다도 살짝 아쉬운 토크감을 보여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묵직하고 아주 단단하게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엄청난 가속감을 보여주지만 그게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의 토크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엄청나요.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와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휘. 그래서 되게 초반에 몰빵되어 있는 토크감이 다른 슈퍼 전기 차량들보다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가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전기차 특유의 토크 밴드 곡선이 처음에 쫙 올라갔다가 되게 수평적으로 쫙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근데 얘는 토크 밴드가 굉장히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줘요. 계속 밀어줘요. 와 이게 정말 EV6 GT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밀어줍니다. 막 100km, 200km, 200km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도 막 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차체의 거동성이라든지 브레이크 담력이라든지 실제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그 힘 같은 것들이 차량의 이 파워를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이렇게 마음 놓고 밟기가 어렵거든요. 밟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나가기야 잘 나가겠지. 근데 그렇게 잘 나가버리는 게 그냥 뒤집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 어떡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밟고 나가는 이 맛이 일품이라는 겁니다. 초반 발진가 속성에 대한 그런 느낌보다도 얘는 그냥 언제든지 레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8기통이나 6기통 차량들 혹은 이제 뭐 고배기량 차량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내가 이제 가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딱 눌러갖고 다운 시프팅을 해가지고 4000rpm, 3500rpm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구간의 rpm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빵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뭐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도 내가 언제든지 튀어나가야겠다 라고 하면은 별도의 조작이 없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차체의 자세 제어 장치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거기다 브레이크까지도 이렇게 잘 밟고 나갈 수 있게 아주 안정감을 주면서 거기다 서스펜션의 어떤 거동성의 안정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잡아주면서 이런 파워를 발휘를 하니까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할 때 쏘고 싶으면 언제든지 쏠 수 있다라고 하는 5분 대기조 같은 슈퍼카 5분 대기조 같은 EV6 GT의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차체 거동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ESC가 꺼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런 차체의 자세 제어, 차체의 거동성 부분 와 솔직히 승차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차체를 거동시켜주는 이런 느낌. 밑에 지금 방금 뭐가 떨어져 있어갖고 싹 피했거든요. 근데 이런 속도의 파워를 보여주면서도 브레이크를 싹 밟으면 딱 멈춰주고 싹싹 이렇게 꺾어 나가면은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스티어링 휠의 리스폰스가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만큼 그렇게 기민하진 않은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마진값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차체 거동성이나 스티어링 휠의 리스폰스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GT 모드로 딱 놓고 스티어링 휠을 꽉 조여놓으면은 적당한 스포츠성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가지고 스티어링만 한번 노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다 스포티한데 스티어링만 노멀하거든요. 바로 바뀝니다. 바로. 야 여기서 스포트 플러스로 딱 놓으면 단단해져요. 싹싹싹싹 기민하게. 근데 참 약간 아쉬운 게 모델 3 퍼포먼스나 모델 Y 퍼포먼스만큼의 기민한
스티어링 휠의 리스폰스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정말 예리한 칼 같은 그런 스티어링 휠의 조작성은 나오지 않아요. 서스펜션도 한번 지금 바꿔볼게요. 서스펜션도 스포트 플러스인데 이걸 갖다가 노멀로 바꾸게 되면은 롤을 막 허용을 하면서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는 바운스의 그 깊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야,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내가 설정한 값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정확하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을 해준다는 거, 이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였으니까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에코로 이렇게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약간 일상적인 EV6 GT 라인 혹은 EV6 제거 어스 AWD 모델, 그거를 한 스포트 정도로 놔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에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의 엑셀에 지뢰 밟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스포티해요. 진짜 에코인데도 물론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건 있지만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에코에서조차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올려볼게요. 노멀로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에코보다 조금 더 토크와 파워가 조금 더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서스펜션의 느낌은 에코나 노멀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코와 노멀은 거의 비슷한 댐퍼의 그 세팅 값일 거고, 그리고 이제 스포트로 바꾸게 되면 약간 단단해져요.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GT를 딱 누르게 되면 미친 파워와 엄청난 가속감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각 드라이브 모드별로 느껴지는 서스펜션의 느낌 자체의 거동성, 나아가는 파워를 각자 따로따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i4 M50과 EV6 GT와의 댐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면 EV6 GT가 진짜 댐핑의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액티브 댐핑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런 파워도 어떻게 보면 모델3 퍼포먼스나 i4 M50에 비할 정도로 상당한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의외로 i4 M50보다도 조금 파워가 좀 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요, 고속 영역으로 넘어가서 진짜 계속 더 이러면 얘가 훨씬 더 빠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초반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영역에서 쓰는 그런 파워풀한 영역 구간 있잖아요. 한 80km에서 한 150km 구간, 거기서는 얘보다 i4 M50이 조금 더 강력한 토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묵직하고 더 빠르게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i4 M50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댐퍼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진짜 안정적이고, 이 정도로 노면을 접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면을 놓치지 않는 이런 트랙션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ESC가 오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빠져나가는데 차체가 불안함이 1도 없다라고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만들었고 진짜 좋은데, 여기에 승차감이라고 하는 어떤 마법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i4 M50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후륜이 에어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고속 영역으로 가게 되더라도 심지어 승차감이 좋아요. 딱딱하기도 하고 프랙션을 놓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줘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고속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래서 독삼사들이 환장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고속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딱딱하다는 느낌보다 정말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굉장히 빠른 트랙을 노면에서 거의 저항이라든지 방해를 받지 않고 쫙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안정감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GT카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i4 M50은 정말 빠르고 진짜 멀리 갈 수 있는 GT카의 성향이라면, 지금 타고 있는 EV6 GT 같은 이런 차량들을 딱 보면 그냥 스포츠카예요. 지향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얘는 편안함 같은 거 개나 줘버리고 그냥 졸라 빠르고 졸라 트랙션 컨트롤 좋고, 네가 랩타임을 빨리 찍을 수 있게 후발 가속력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힘을 보여주면서 진짜 엄청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고 그냥 따라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불안하지. 그러니까 편한 것과 불안하지 않은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달려나가면 와, 트랙션 잡는 거 봐. 미쳤다, 얘 진짜. 와, 브레이크. 우와. 지금 차량의 온 모든 부품들이 다 튀어나갈 정도로 지금 스포트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마음을 먹고 나왔어, 스포트 주행을 하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이 가속력이랑 차체의 제도, 이 제어 능력이 진짜 엄청납니다.
와,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아, 이거 갖다 그대로 그냥 인제로 가고 싶다 지금. 이거 타고 그대로 인제 가서 인제 트랙 타고 싶네요. 얘는 랩타임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i4 M50은 그 무게에 기인한 압박감이, 물론 얘도 있지만 압박감이 그 에어 서스펜션의 약간 푹신함과 더불어져가지고 자꾸 차가 바깥으로 약간 밀려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받아주고 코너링을 고속으로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쫙, 아, 이게 ELSD 때문에 그런가 보다.